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기후변화 협약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파리협약이겠죠? 사실은 파리협약은 그냥 나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파리협약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38년 영국의 공학자 가이 스튜어트 캘린더가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로마 클럽의 1972년 보고서인 제한된 성장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로마 클럽의 미래 예측 보고서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천연 자원의 고갈,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며 앞으로 인류 사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1988년 UN 환경계획인 UNEP와 세계기상기구인 WMO의 지원을 받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창설되고 1990년에는 12월 UN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위한 국가 간 협상위원회인 INC가 설립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합의의 마련에 초석이 마련됩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협약으로는 처음인 UN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이라는 UNFCCC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각국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협약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UN 기후변화 협약의 산하기구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되었지만 이때까지도 감축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여 200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의정서를 채택하는 베를린 위임 사항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3차 회의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 간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하였지만 2005년 2월 16일 교토 의정서가 공식으로 발효됩니다. 교토 의정서는 전세계 기후변화 협약의 시행령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의 자발적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죠. 교토 의정서의 내용 중 핵심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38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2% 감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와 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의 6가지이고 제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2020년에는 3불화질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이행제도, 청장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제도도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교토 의정서의 1차 공약 기간은 2012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2012년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는 2009년까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발리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포스트 2012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감축 의무, 재원 등의 주요 정쟁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도 발생하여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코펜하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당사국 총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가 제1차 공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2년 12월이 돼서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을 제2차 감축 공약 기간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25에서 40%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도하 개정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 감축 대상국은 유럽연합과 호주, 스위스 등 34개국으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가 불참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2차 공약 기간은 참여국 전체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파리 협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파리 협약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니 다음 편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톡톡에너지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톡톡에너지에 큰 힘이 됩니다.